소염제랑 가래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위장. 송 씨의 오빠는 지난해 7월 복통과 미열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장염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응급실을 찾은 다음 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투약하자마자 갑자기 고열과 심한 경련 증상을 보인 겁니다. 찌르고 갔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뭔 주사를 하나 아가씨가 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그냥 바짝 오그린 상태에서 사시나무 떠듯이 막 하게 막 식은땀을 막 들면서 막 떠는데 이렇게 진정을 못 하더라고요. 막 나는 막 오빠 왜 그래 그래서 막 이게 막 하니까 그 떠는 걸 흔들어 이렇게 진정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막 이제 열이 나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열이 날 때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요. 열이 그때 막 좀 많이 났어요. 그랬더니 막 식은땀을 막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막 한강물처럼 빨개지더라고요. 놀란 송 씨는 간호사에게 항의했고 뒤늦게 항생제를 투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 주사를 놨길래 이러냐 하더니 오빠 하는 얘기가 간호사가 뭔 주사를 하나 놓고 그 중에 이렇다는 거예요. 진정을 시키고 나서 이 주사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의사가 이제 없다고 이제 의사가 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호사 하는 얘기가 그 항생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자 안정을 찾았지만 송 씨의 오빠는 열흘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송 씨는 오빠에게 왜 항생제 부작용이 생긴 것인지 여전히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송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가 당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송 씨의 오빠에게 투약된 항생제는 세프트리악손주와 메트리날주 두 종류. 세프트리악손주는 세균 감염 치료에 쓰이는 항균제입니다. 메트리날주는 기생충을 죽이는 항원충제입니다. 두 물질 모두 미생물을 제거하는 항생제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용도가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급성 장염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두 가지 항생제를 동시에 처방한 것은 과도한 처방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처방이라고 지적합니다. 급성 장염에 항생제가 처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갖다가 두 가지씩 쓰는 경우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 특히 제 견해로는 사용된 한 가지의 항생제는 현기성균이 폐혈증을 일으켰다거나 아니면은 또 항원충이 감염이 됐을 때 쓰는 특히 여성이 질염을 일으키는 원충이 감염됐을 때 쓰는 항생제인데 이것을 굳이 급성 장염에 썼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부적절한 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예측도 되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좀 그렇게 과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이 같은 항생제 오용뿐 아니라 남용도 문제입니다. 특히 환자 접근성이 높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원 규모별 항생제 사용량을 보면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항생제 사용량이 적었고 의원급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12배가 넘는 사용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과잉 처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설명했더니 의사가 약을 처방해줍니다. 뭐 항생제랑 소염제랑 가래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위장. 단순 감기 증상을 얘기했는데 처방된 약은 모두 5가지. 항생제, 부신 호르몬제, 해열 진통 소염제, 제산제, 기침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항생제 주사를 맞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코가 막혀서 저희 항생제까지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몸살기도 있고 약간 열감도 있는데 주사 한 대 안 드릴까요? 아니면 약만 드릴까요? 이처럼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와 관련이 없고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가 필요한 감기는 이제 세균성 목감기라고 해서 전체 감기의 한 5% 되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환용성 질환인데, 그런 제한된 경우에만 초기부터 항생제가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오남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항생제 오남용의 원인을 관행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진료를 하면서 얻은 경험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감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항생제를 쓰면 더 빨리 좋아지더라.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경험으로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쉽게 고쳐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가까운 동네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기관수가 한 약 2만 개 정도가 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 상기도 질환에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인식, 이런 부분들이 중차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균이 항생제의 저항력을 지녀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균에 항생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계속 쓰게 되면 여기서 균이 다 죽는 건 아니겠죠. 살아남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면 얘네들은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으로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생존을 하게 되고, 이 생존에 관련된 거를 주위로 또 퍼뜨리게 돼요, 얘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어느덧 항생제의 내성인 균들이 이제 증식이 많아지는 거죠. 항생제 내성균이 발현했다는 것은 결국 현존하는 항생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던 질병에 걸려도 치료되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항생제 내성균을 다시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는 무척 더딥니다. 우리가 항생제 신약을 개발해서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를 확보하게 된 것은 40년 동안 오로지 2개에 불과할 정도로 항생제 신약은 아주 크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뿐 아니라 그만큼 항생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받았다가 피부 발진, 발열 등 부작용 증상을 경험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그냥 단순 감기였거든요. 계속 긁었거든요. 뭐가 좀 가려워하더니 보니까 발진이 나더라고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으로 부작용만 겪게 된 겁니다. 이제 항생제 오남용은 의료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마련해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항생제 처방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생제를 짧게 쓰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진료 길라잡이라는 걸 만들어서 원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입원 환자의 약 3분의 1은 그런 진료 길라잡이를 통해서 예방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항생제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만큼 의료계 차원의 항생제 적정 처방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만 적절하게 처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결국 이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항생제 올바로 쓰기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성의 심각성과 항생제를 올바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인식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항생제가 더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 하에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정부기관도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해 일반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생제 그 적정 사용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를 해서 자율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그런 한편에 사실은 이제 동네 의원이라든가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도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국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그 항생제를 좀 잘 쓰는 기간, 조금 미흡한 기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의 의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항생제 복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조사 결과 감기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고 답한 비율은 56.6%에 달했고 항생제 복용이 도움된다고 답한 비율은 58.5%로 나타났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은 거 먹으면은 좀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하고 그냥 버티는 것보다 약을 먹고 치료한 것을 기간을 보면은 한 2, 3일 안에는 그것들 좀 이렇게 호전되는 것들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항생제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중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항생제를 좀 세게 써야 나는 좋아진다. 나는 꼭 항생제를 먹어야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의사의 전문가적인 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내시면 아무리 의사가 스스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그런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균에 대항하는 인류의 강력한 무기 항생제. 항생제는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은 인류의 생존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